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이분이 많이 맞았어요. 9년 6개월. 네. 9년 6개월 선고됐는데 이 사건 2심 결론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재판부에서는 31일 날 변론을 10월 31일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 다음 주고요. 네. 라고 했고요. 변론을 종결한다는 것은 재판을 끝내겠다. 그리고 선고기일을 잡게 되는데 선고기일을 아마 12월 초나 11월 달에 11월 말에 잡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이고 원래는 10월 24일 날 종결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측 주장을 한 번 더 그래 들어보겠다. 한 번 더. 네, 증인 네. 신청 니네가 신청한 증인 중에 한 명도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10월 31일 날 종결을 한다는 것이고요.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가 있는 것이 2월 달에 판사들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예.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 재판부 중에 판사가 이제 합의 보면 3명의 재판을 하는데 이 중에 예. 누가 갈 줄 몰라요. 누구는 남아있고 누구는 갈 수도 있습니다. 3분 다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변경이 되면 또 재판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재판의 신속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 안에는 적어도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보통 결론이 나겠네요. 이 정도면 31일에 구형이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면 2심도 똑같이 9년 유혹 갈 것 같은데. 그 변동 사정이 있어야지 2심에서 바뀌거든요. 예. 뭐 사실오인, 양형부당, 뭐 법리 오해 다 항소를 했을 거라 보여지는데 특히 사실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변동 사유는 이런 겁니다. 1심에서는 합의를 안 했는데 2심에서 합의를 했던가 예. 1심에서 밝혀지지 않는 문서 같은 새로운 증거가 1심에서는 이것 때문에 몰랐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밝혀지던가 그러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것 네. 같고 이제 이슈만 그 중간중간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9년 6개월 받은 그 정도 받은 사람 혹시 변호사로서 혹시 접해본 적 있으세요? 9년 클라이언트로? 있죠. 예, 있고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고 그냥 그 교도소 안에서 적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은 반성하죠. 대부분 반성하고 좀 더 가석방 나중에 노력하려고 교도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가석방 못 받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맞습니다. 예. 나중에 가석방 위원회가 있는데 반성을 안 하고 있고 본인이 노리는 것은 뭐 사면 복권 이런 걸 노리겠죠. 전 정말 잠깐 말씀드리자면 박지원 의원 있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데 박지원 의원도 지금 다른 건으로 본인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법사위원회에 있는데 와 이하영 이 재소자를 증인인지 참고인으로 불러서 격려를 해요. 국회에서 네. 이하영 부지사 나도 3년 동안 수감했어요. 참 힘들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재소자를 불러서 이거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혜한 모습이기도 보여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화영 씨 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뱀 얘기가 나왔어요. 뱀. 네. 뱀. 예, 이 그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을 그 증인으로 불러서 이화영 씨 측 변호사가 질문을 한 거예요. 너 검찰한테 회유당하지 않았냐? 야 검찰이 너한테 꼬시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김성태 회장이 화가 났겠죠. 자꾸 아닌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랑 나랑 둘이 얘기할 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증언이라는 거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만 말하겠다라고 네. 판사님 눈을 보고 선서를 합니다. 하도 짜증나게 하니까 이게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화영이 이재명이 뱀 같은 사람이라고 나에게 얘기했다. 내가 명확히 들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뱀 같은 사람이 무슨 의미인지는 명확히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람을 동물에 비유할 때가 있잖아요. 네. 호랑이 같다. 강골이 있다라는 거고 토끼 같다. 귀엽다라는 거고 뭐 이런 건데 뱀 같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뱀 같은 사람이다. 뱀이 뭐 멋있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변호사님도 조사 입회 많이 하셨을 네, 텐데 네. 그 뭐 짜장면, 갈비탕 이런 거 사준다고 네. 진술 바꾸는 피의자가 네. 있습니까? 진짜 무슨 80년대, 90년대, 7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사 입회를 할 때 네. 변호인이 옆에 있잖아요.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도 옆에 있었을 것이고 짜장면 갈비탕을 사준다고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대기업 회장인데 짜장면 갈비탕을 사준다고 뭐 진술을 번복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트러플 짜장면 뭐 이런 거. 아니 그 이외에 다른 거 그 어떠한 것을 준다 해서 진술을 번복한다는 거는
이유가 없죠. 이유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지금 이화영 측 그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짜장면 갈비탕 발언도 그렇고 김성태 씨가 상당히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런 네. 이제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나도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그 와중에 이화영 씨 쪽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북한이 혹시 이제 지금도 쌍방울이 저런 대북 사업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혹시 북한으로부터 사기당했다고 생각 안 하냐? 삥 뜯긴 거 아니냐?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다는데 북한 이제 사기로까지 몬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명확한 거는 지금 북한이 있고 쌍방울이 있고 그 이화영 이재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확한 거는 이화영 이재명으로부터 그러니까 경기도로부터 쌍방울로 돈이 간 게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쌍방울과 북한 관계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미한 것이죠. 근데 경기도가 돈을 보냈냐 안 보냈냐 그걸 따지면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돈을 보내놓고 쌍방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게 오히려 북한으로 사기를 쌍방울이 당했다 치면 어쨌든 경기도는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게 목적이 약간 오히려 인정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이 변호인께서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약간 스텝이 네. 꼬인 거 아니냐 예, 싶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쌍방울한테 너가 경기도에 사기친 거 아니냐, 경기도는 이재명하고 이화영이 속임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해가 되는데 북한이 사기친 거 아니냐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당당하게 질문한 것이 만약에 여기서 북한이 사기친 게 맞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북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당당히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뭐 이런 워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음주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조사받다가 술을 먹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교도관이 바로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어떻게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네. 뭐 재벌가 회장들 구속돼 있다가 검찰이 조사 받을 때 막 1대1로 수사하고 막 그런 게 모습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교도관이 2명씩 혹은 1명씩 교도관 정복을 차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뒤에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요즘 그 MG 공무원들은 네. 짜장면 사주고 갈비탕 사주면 바로 뭐 국민신문고에 바로 올립니다. 자기들끼리 내부를 돌리던가. 이거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잘 알아요. 뒤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소식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2심 재판에서도 만약에 형량이 줄지 않으면 이게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굉장히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재판도 아마 그 대북 송금이 항소심이 빨리 끝나면 네. 항소심이라는 거는 사실심은 다 끝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법리심 예. 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도 별다른 증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판결문만 가지고도 사실관계가 되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신진우 판사 네. 탄핵을 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이화영 씨 관련해서 2심에서도 똑같이 판결이 나온다면 2심 판사도 탄핵까지 나설 건지 아니 이거 정말 예. 이재명 씨 팬클럽 있잖아요. 네, 재명인의 마을, 예. 뭐 개딸들 이런 분들이 지금 판사 탄핵하려고 서명을 받고 있는데 네. 사법부를 공격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네. 뭐냐면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그게 잘 되는지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네. 이 최후의 보루를 여론으로 공격하면 그 나라는 망한 나라다. 이거 정말 신중하게 네. 하셔야 되고 그럼 만약에 판사를 탄핵해서 다른 판사가 온다? 그럼 판결이 바뀝니까? 법정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법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재판부가 속된 말 좀 쓰자면 완전 빡치는 게 화나는 경우거든요. 이게 내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나를 탄핵해?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더 화를 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재명의 변호인이다. 제가 이화영의 변호인이다. 이거 팬클럽한테 말려라. 이거 재판부를 공격하지 마라.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이 길거리 투쟁을 하겠다고 나섰네. 예. 그 심지어 또 롱패딩을 준비할 네. 것이라고 하면서 겨울 내내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네, 그렇게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장애 집회 장소가 뭐 어디가 될지 몇 명이 모일지 모르는데 이거 그들 팬클럽들만의 뭐 잔치가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재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이 있잖아요.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지금 뭐 대북 송금 뭐 각종 재판 문제는 네.
이거는 시국 재판이 아니에요. 음. 옛날처럼 뭐 정치인들 중에 야당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개인 비리예요. 혹은 이재명 주변들의 측근 비리.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 사건으로 저는 보지도 않거든요. 마땅히 처벌 재판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 집회를 운운한다? 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롱패딩 입어도 겨울에 추운데 네. 예 이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